오장 주도 섹터 로봇 쪽 한번 볼 텐데요. 바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로봇 관련주들의 또 수급이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 일단은 로봇이 다 한다, 인간 없는 세상이 코앞이다 이런 이야기가 또 시장에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로봇 상용화 앞당겨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는데요. 오장 주도 섹터로 로봇 쪽 꼽아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로봇을 오장 주도 섹터로 꼽았다기보다는요.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이제 나오기도 했고 처음 나왔죠. 그래서 처음 나와서 많은 분들한테 인사를 드릴 때 그래도 앞으로 전망이라던가 멀리 봤을 때 좀 괜찮은 기업들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섹터를 본다면은 로봇 산업은 이제 우리가 뺄래야 뺄 수가 없는 이런 산업인 거 다들 알고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로봇을 우리가 뭐 집에 가정부, 로봇 가정부를 들여놨다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성장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고요. 방금 언급하고 우리가 논했던 현대차, 기아차 같은 경우도 자동차 지금 이제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뭐 전남 쪽이었나요? 거기에 지금 뭐 이제 워크아웃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어오는 거 보면은 사실 이제 노동자들 파업 이런 요소가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근데 이제 로봇은 그런 것들을 다 대체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로봇 산업을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거고 거기다가 요즘 정치 후보님들께서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에 빼놓지 않고 이야기가 나오는 게 바로 AI와 로봇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로봇이 AI가 탑재가 돼야 사람처럼 움직이게 되는 거고 AI가 있다 하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몸체가 있어야지 뭔가 좀 사람처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는 결합될 수밖에 없는데 AI는 지금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는데 로봇 관련주는 한때 조금 부흥했다가 지금은 조금 잠잠하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도 테슬라도 그렇고 뭐 지금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중국의 로봇 기업들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죠. 사람처럼 움직이고 사람처럼 막 짐을 나르고 하는 그런 움직임의 로봇들을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걸 상용화한대요. 올해 1만 대까지 상용화하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현대차에서도 뭐 2030년까지였나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로봇을 수만 대 주문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제조업의 이제 판도가 완전 바뀌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좋아지냐면요. 현대차와 같은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되게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쌉니다. 중국에서 만들려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중에 제일 싼 것은 한 300만 원대고요. 그리고 비싼 거는 한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대까지 예상을 하고 있는데 뭐 1년 유지비가 한 3, 4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24시간 풀 가동 가능한 노동자잖아요. 근데 연봉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제조업에서 영업이익 마진을 남기는 것이 아무래도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로봇이 아무래도 투자 전략이 될 수밖에 없고 기업들이 그렇게 큰 규모의 대규모의 투자를 한다는 것은 우리도 우리 돈을 가만히 냅두면 안 되죠. 로봇 관련주로 우리가 조금 모아갈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근데 이제 로봇 관련주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로봇 관련주를 이야기하게 되면 막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걸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굉장히 사실은 많이 올라온 기업인 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과거에 진짜 막 만 원대밖에 안 있었던 기업이 지금 28만 원대까지 올라왔단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비싼 기업이고 거기다가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 기업이 실적이 나오는가 하면 실적도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적도 안 나오는데 이 삼성전자가 대주주라는 이름 때문에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는 걸 생각해야 되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거 로봇 관련주는 모아갈 만한가라고 하면 이렇게 대표적으로 유명하게 테마주로 엮인 기업들 말고는 없나? 아닙니다. 바닥에 있는 다른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실 로봇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모아간다면 저는 괜찮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로봇 시대가 곧 온다라는 이 큰 맥락 속에서 로봇주들의 시장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 그간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은 대기업 투자가 들어갔던 기업들의 주가가 부담스러워하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님께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만한 그런 중소형 기업들을 열심히 또 함께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어떤 건지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름부터 딱 로봇 느낌이 나는 기업이 있어요. 네. 네, 로보로보라고. 예. 로보로보라는 네. 기업이 있는데 사실 실적이 로봇 관련주가 좋을 수가 없어요. 네.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용화 될 때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한다면은 지금은 기술 투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의 투자를 받았다라는 테마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게 맞는데 로보로보 같은 경우도 사실상 로봇 테마로 엮이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AI 교육 분야로 엮였기 때문에 교육 로봇이라든가 교육 쪽으로 엮여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로봇 산업의 핵심 산업입니까 하면 아닙니다. 그쪽은 아니고요. 로봇 산업의 이제 거의 테마 업종 안에서
바깥쪽에 이렇게 약간 떨어져 있는 기업인데요. 근데 왜 이렇게 변두리 있는 기업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하면은 사실 이제 로보로보라고 하는 이 기업이 정치 테마라던가 정책 테마 이런 쪽으로 편승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는 가치 투자라는 게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투자자들이 가치에 대해 잘 몰라요. PBR이 뭔지, PER이 뭔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보다는 아무래도 테마에 관심이 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테마 장세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기업이 아무리 좋다고 하는데 나만 좋다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남들도 좋다고 생각해야 주가가 올라가는데 테마주로 엮이지 않으면 우리는 올라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스포트라이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대한민국의 정치 판세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자꾸 로봇이라든가 AI로 엮어가는데 그럼 로봇과 AI 둘 다 엮일 수 있는 기업이 도대체 뭐가 있을까를 봐야 된단 말이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로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매수할 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고 값어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싸요. 할인 행사가 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싸게 매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고 모아가는 게 좋은 게 이번에 조기 대선 때문에 AI 테마라든가 로봇 테마라든가 이런 투자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I 교육 테마이기 때문에 저출산, 저출생 이런 이야기들에 대한 내용이 나왔을 때도 주가가 급등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테마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AI 테마도 엮이면서 로봇 테마로도 엮일 수 있는 그런 섹터가 뭐가 있을까, 어떤 종목이 있을까 하면은 바로 로보라는 거고요. 뭐 그 외에 로봇 관련주만 투자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두산 로보틱스라든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지만 걔들은 너무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서부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반토막 나야 그때쯤 매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거든요. 그때까지는 로보와 같은 여러 가지 테마에 엮일 수 있는 종목들을 공략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장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약간의 수익이라도 조금 더 노려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